한 주 기업 뉴스 리뷰 주간 기업 기상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관세 정책이 안팎의 반발에 조금씩 후퇴합니다. 하지만 4월 대미 수출이 7% 줄며 폭풍은 시작됐는데요. 여전히 먹구름 짙게 깔린 한 주, 맑고 우린 기업 찾아 기업 기상도 시작합니다. 첫 맑은 기업 한화오션과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큰 손님이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존 펠란 미국 해군 장관입니다. 과도한 보호 탓에 추락한 미국 조선업의 능력으론 중국과의 해군 건함 경쟁이 안 되자 한국, 일본 힘 좀 빌리기 위해서입니다. K조선 경쟁력은 공인된 것이고 이 사업 중국에 뺏길 염려도 없죠. 펠란 장관은 거제, 울산조선소 직접 둘러봤습니다.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대미 수출도 줄고 타격이 큽니다. 다만 자국 이익만 내세운 트럼프 미 행정부에 조선이 확실히 큰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영그룹입니다. 1억 출산장려금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 임대 등이 주력인 부영이 지난달 15일에서 25일까지 관리부문 공채 원서 받았는데요. 분야 따라 경쟁률이 최고 180대 1에 달했습니다. 낮은 부문도 20대 1, 45대 1, 작년 2배에서 4배라네요. 지원자에게 왜 지원했냐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연봉이 갑자기 2배 된 것도 아닌데 일이 된 건 신선한 충격준 1억 원 출산장려금 덕이란데 이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파격적 대우는 기업의 부담이고 비용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좋은 사람 뽑을 수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제 흐린 기업입니다. 홈플러스로 시작합니다. 회생 신청 후 투자자 반발, 금융감독원 조사 이어지더니 마침내 검찰이 강제 수사 나섰습니다. 홈플러스는 물론 대주주 MBK, 관련자들 주거지까지 압수수색 이뤄졌고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이었습니다. 금감원의 사건이 첩 일주일 만입니다. 신용등급 하락 예상하고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하고는 회생 신청을 해서 돈만 당겨 쓰고 투자자의 손실 입힌 사기 아니냐는 겁니다. 소액 투자자들도 강경하지만 이 회사 채권 발행한 4개 증권사도 MBK와 홈플러스 측 고소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장은 국회에서 김병주 MBK 회장의 해외 도피 우려에 대해 유념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 회장 그야말로 사면초가 같습니다. 다음은 SK텔레콤입니다. 유심정보 유출 사고 파장이 한 주 내내 이어졌습니다. 유출 며칠 만에야 유심 전면 교체 발표했지만 준비가 안 됐습니다. 가입자는 2천만 명이 넘는데 이달까지 600만 개 확보한다니 오픈런에 허탕치는 일 반복됐죠. 유심 정보보호부터 들라지만 광고는 하루 몇 개씩 보내더니 이런 안내는 왜 늦는지 고객들이 묻습니다. 그 결과 교체 시작 이틀 만에 7만 명이 번호 이동으로 이탈했다네요. 정보보호 투자는 줄었는데 빠져나간 정보가 300쪽 책 9,000권 분량이란 뉴스도 더해졌죠. 유영상 대표가 국회에서 인정했듯 통신사상 최악의 해킹입니다. 유심 부족 해결시까지 신규 가입도 중단됐습니다.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유출 안 돼 최악 피했다고 최태원 회장도 아직 유심 안 바꿨다고 안전장담해선 안 됩니다. 정보 도둑들도 일부는 국가이기도 하고 IT 기업 이상 최첨단입니다. 각지에서 유출된 정보와 결합해 정보 복제되면 감당 힘듭니다. 이번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양대 배달 앱입니다. 음식점들의 가격 할인율 경쟁사와 같게 하란 소위 최혜 대우 조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피할 방안 내놨습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법에는 제재 대상 기업이 피해 구제, 재발 방지책 가져오면 조사나 제재를 중단해주는 동의 의결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양사가 이걸 신청했습니다. 제재는 피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국회에서 이 문제 질문받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정 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 충분히 듣고 요구가 충족돼야 가능한 이야기라며 까다로운 조건 내걸었습니다. 대충으론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한국 배달 시장 통째로 거머쥔 두 외국 기업이 제대로 해결책 내놓는지 저희 기상도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신라 면세점입니다. 내실, 성장성 대표 면세점이던 이곳마저 불황에 희망퇴직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40세 이상이나 5년 이상 근속자가 대상이랍니다. 중국 손님 안 돌아오고 불황에 내국인 손님도 해외 나갈 때 쇼핑 줄이니 작년에 700억 가까운 영업 손실 냈고 1분기도 예상보다는 적지만 역시 손실 냈죠. 그 결과 5개 주요 면세점 중 마지막으로 희망퇴직대에 합류했습니다. 다만 실적이 최악 국면은 지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일까요? 희망퇴직 발표한 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경기가 반전되려면 소비, 투자가 늘어야 하는데 되레 줄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기업도 가게도 모두 비관적이란 뜻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주저앉을 일밖에 없죠. 이 악순환 끈을 적극적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기업 기상도였습니다.